안녕하십니까, 한사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재무관리 노하우 공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체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 세무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세로 여기게 됩니다. 법인에 대한 숲을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재무 운영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10년 동안 연간 3억 이익은 내가 내줄 수가 있으니까 사업체를 차려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분은 개인 사업자, 한 분은 법인 사업자를 설립해서 진행을 하신 거죠. 그럼 이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는 사업에서 이 순이익이 나면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 내고 나면 자녀 자산이 남고요. 이 자녀 자산 갖고 나중에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개인 대표자 사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뭐냐면 개인은 자금 쓰기가 용이하고 법인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2억을 쓰신다. 그랬으면 다 2억을 쓴 것 같지만 실제로 세무 처리할 때는 세무사가 업무 관련된 거 1억은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업무 무관 자산은 무관으로 쓴 비용들은 그냥 이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을 이익 처리하면 나머지 1억을 그러면 사업이 2억하고 합쳐서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자분들께서는 세금 얼마에 뭐 이렇게 조정하고 하시는 거지 내가 쓴 돈이 다 비용 처리됐구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 사업자는 3억을 이익이 발생하면 42%의 세율을 내고요. 그래서 12.6억을 내면 17.4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증여를 일반 13하면 13억 7천이 남고 결과적으로 세율은 54.4% 엄청난 세율을 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순이익이 나면 뭘 냅니까? 법인세를 냅니다. 그리고 법인세 내고 남으면 자본, 이익잉여금과 자본금을 합친 자본이 되겠죠. 나중에 회사를 법인은 청산이나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법인은 증여와 상속이 개인처럼 자녀 자산하고 묶이지 않고요. 나눠집니다. 이건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에서 순이익을 신고하기 전에 대표님의 보수가 빠지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보수가 빠지지 않지만 법인은 임원의 보수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이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보수를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 법인세 내면 남은 돈이 이익잉여금인데 그것은 배당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업체를 만나보면 90개 중에 100개 중에 한 90개 이상은 안 하고 있죠, 배당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배당은 필수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5년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세법이 변경돼서 좀 수월해진 면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자기주식이라는 것도 법인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 사업자는 대표님의 퇴직금이 없지만 법인은 대표님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사업자도 직원들이나 사모님이나 자녀분들이 근무하다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을 받는데 법인은 배수를 적용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또 하나 가지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가지입금이 없는데 법인은 있죠. 이 가지입금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산증식의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다 가지입금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잘못된 사람들 얘기를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보수,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 그 다음에 가지입금 이 5가지 툴을 활용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에는 없잖아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법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배당만 해도 잘해도 자녀 자산이 19.8억이 남습니다. 얘보다 한 2억 4천은 더 남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수를 가져가면 소득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배당은 배당소득세, 자기주식은 양도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은 이 법인세, 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5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만큼 세금 조정을 통한 절세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3.2억이 남아서 세율은 22.8%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보신 것처럼 개인과 틀리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증여 상속이 자녀 자산을 갖고 정리를 하는데요. 법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떨어져 있죠.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법인은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주식 가치라는 것을 평가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 가치는 나중에 청산이나 매각을 할 때도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주식 가치는 순자산 가치와 순손익 가치 6대 4로 해서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반대로 여기가 6이 되고 여기가 4가 됩니다. 이제 보통 일정 자산이 있으면 유해상되는 경우가 많고요. 순자산 가치는 자본에서 주식 수로 나눈 게 순자산 가치가 됩니다. 그럼 순손익 가치는 3년 이익을 가중평균을 해서 계산해서 나온 순손익 가치로 계산한 거에 40%를 해서 2개를 더해서 주식 가치가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식 가치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배당을 하면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죠. 자본금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또 자기 주식 처리를 해서 해도 순자산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배당과 자기 주식 같은 것들을 법인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법인의 퇴직금이 일반 법인들은 순손익 가치에만 영향을 좀 미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주식 가치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자산 가치에도 2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법인의 임원퇴직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가시는 임원퇴직금 규정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수는 세금 효율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세금 효율화의 도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원의 보수는 같이 봐야 됩니다. 뭐와 같이 보냐면 법인의 이익과 같이 봐야 됩니다. 법인의 세금과 개인 소득 중 무엇을 많이 내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대표님 같으시면 세금 어차피 법인 소득은 법인세는 내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개인 소득세는 왼쪽 호주머니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2개 합쳐지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느 걸 더 많이 내는 게 낫냐를 한번 보는데요. 자, 먼저 이제 배당 처리를 한 업체, 기존 업체 보면 연봉이 대표이사가 1억 2천, 뭐 사모님이 6천만 원, 자제분이 4천만 원에서 2억 2천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세금이 총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법인이 4억이 이익이 난다고 하면 법인세는 6,600 정도의 법인세를 내게 되죠. 이게 한 20%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총 합계가 2억 2천과 4억을 더해서 6억 2천이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세금은 1억 600만 원 정도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급여를 인상을 해서 대표이사가 2억, 사내이사 1억 2천, 1억에서 4억 2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냐면 1억 400만 원 돈을 냅니다. 이 4,200원, 한 6천만 원 더 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법인세 빠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억에 이익 나던 회사니까 얘에서 급여를 2억을 올렸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이 2억으로 줄겠죠. 그럼 법인세는 2,200을 냅니다. 이렇게 해야 총 합계가 6억 2천 똑같은 비교가 되겠죠. 그때 이 업체는 1억 2,600의 세금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 소득세는 6천만 원을 더 냈지만 법인세가 주는 게 있어서 급여 인상 2억에 증가하는 세금은 2,052만 원, 중과율은 1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업체는 배당 처리를 할 거니까 2억을 배당 처리하면 배당 세금만 25% 5천만 원 냅니다.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세 분 2천만 원씩 6천만 원 빼면 1억 4천이 건보 대상이 돼서 1260만 원이 건보를 내도 총 세금이 626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배당 2억을 배당 처리한 기업과 급여 인상한 기업을 비교해 보면 배당 세금과 소득 건보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배당 처리한 데는 1억 2684만 원, 급여 인상한 데는 1억 2656만 원. 오히려 급여 인상한 회사가 연 42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사를 10년 동안 운영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4억 2천만 원, 이것만 갖고도 세금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법인인데도. 그래서 급여 인상자는 개인 신용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금리나 요구권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대출이자의 감면 효과도 있습니다. 자,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면 혜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보수는 법인 이익과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보수는 세금 효율화의 도구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배당은 증여세 납부 재원의 역할을 합니다. 배당은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의 도구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인의 배당은 그리고 왜 해야만 할까요? 앞에서도 제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익잉여금 감소 방법이 배당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손도 있죠. 결손은 일부러 물론 낼 수 있지만 평상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이 유일한 방법이고요. 법인 정리 시에도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의 배당은 횟수가 많을수록 절세가 됩니다. 두 번째, 2017년의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배당은 필수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순자산 가치 감소 외에는 주식 가치 감소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단기 순이익을 손실을 확 만들어 주식 가치가 확 떨어졌는데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떨어져도 순자산은 80% 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익을 줄이거나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처럼 보수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잉여금의 배당이 필수라는 겁니다. 그럼 배당은 왜 매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자, 절세적인 측면과 자산 분산 효과 측면입니다. 절세는 배당할 때마다 세금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자산 분산 효과는 매년 자녀들한테 배당을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5명의 주주가 20%씩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배당하는 업체하고 안 하는 업체를 보면 매년 배당하면 1억에 세금, 주민세까지 해서 1,540만 원을 냅니다. 근데 10년 차에 가면 매년 배당한 업체는 1,540만 원씩 1억 5,400을 내겠죠. 10억을 한 번에 한 업체는 2억 7,053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추가 건강보험료가 매년 배당한 업체는 없습니다. 근데 한 번에 한 업체는 1인당 2억에서 2천만 원씩 공유자하고 1,256만 원 5명이 해서 6,3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10년간 총 세금이 1억 5,400과 3억 3천 이렇게 돼서 차익이 실제 수령액은 8억 5천과 6억 6천 차익이 1억 한 8천 정도가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배당한 업체가 10년 후에 한 번에 한 업체보다 1억 8천 정도의 세금 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 배당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위에처럼 5명 주주 20%씩 대인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정률 배당 구조가 미흡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률 배당 구조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누구한테 하느냐? 자녀한테 지분 증여를 하죠. 그럼 지분 증여를 할 때 자녀의 증여세 납부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배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배당은 초과 배당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아직
아직까지도 초과배당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과배당이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요구하시는 금액에 맞춰서 세금 차이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의 도구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기주식인데요. 얘는 상속세 감세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자기주식은 상속세 감소 준비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주식 처리 상황별로 관리에 필요한 말씀드리면 법인에서 해당 법인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을 자기주식이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주주가 2만 주가 총 주식인데 주주율이 50%, 25%, 15% 이렇게 주주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균등하게 30% 이렇게 2만 6천 주를 법인에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주주일과 주주의, 대표나 사모님 이 두 분 거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균등하게. 이때는 시행사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반 정관은 불균등 처리 시에 과세관청에서 문제의 소지가 높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나왔을 때 당신네는 이 정관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기주식의 효과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인 보유, 그러니까 자기주식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법인의 보유 주식은 배당할 때도 배당 권리가 없고요. 상속 재산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자산의 감소 효과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 세금이 적다는 거죠. 배당은 14에서 40%, 주임세까지 하면 15.4에 4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보료를 플러스 하면 50몇 %가 넘겠죠. 근데 자기주식은 22%로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도 합산하지 않고요. 건강보험료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큰 금액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급여와 배당, 퇴직금보다 세율이 작아서 큰 금액 처리가 용이합니다. 근데 문제는 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2025년에 세법 변경으로 과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주식해서 필요경비 계산 이런 문제 때문에 세금을 두드려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은 그럼 언제 하는가? 언제 하냐면 가지입금 정리시. 대표님들이 가지입금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있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산에 비한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너무 많을 때는 정리가 필요하죠. 그럴 때는 활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업승계가 필요할 때. 왜? 상속 재산에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업승계, 법에서 얘기한 가업승계, 가업상속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법인의 이익을 분배하고 싶을 때. 이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금액이 최소한 5억 이상일 때 절수효과가 좀 있습니다. 주의점은 뭐냐? 절세효과, 효과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면 뭐가 붙죠? 이 돈이 나가면 세금이 붙고 거기에는 과세관청이 붙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주의 깊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 방법이 중요하고요. 일반 정관은 안 되고요. 특별한 정관이 있어야 되고 주총이나 이사회 의사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은 상속세 감소 준비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님들. 자, 임원의 퇴직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의 도구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법인 대표의 상속 자산의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은 전체 자산이지만 법인은 대표님의 개인 자산 플러스 주식 가치, 법인의 주식 가치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만약에 개인 자산이 20억,
다음에 법인 주식 가치가 20억. 그러면 상속 자산이 총 40억이 되겠죠. 그러면 12억에 17억 공제해서 과세 표준이 23억이 된다고 봤을 때 상속세금이 한 7억 6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대표님의 퇴직금이 4억 5천이라고 하면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한 3억 6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때 상속 자산이 주식 가치가 20억인데 4억 5천이 주니까 35.5억. 그럼 과세 표준이 19.8억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상속세금은 6억 3,400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수령퇴직금은 3억 6천인데 상속세금이 6억 3천이라 부족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얼마? 2억 7,400의 부족금액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퇴직금액이 10억이라고 하면 3억 2천, 32%는 세금 내는데요. 그럼 6억 8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자산이 40억에서 30억으로 줄게 됩니다. 40억에서 10억을 퇴직금은 자산에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30억이 되는 거죠. 그럼 과세 표준이 30% 9억이 5억 하면 14억을 빼면 16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속세금이 얼마 나오느냐? 4.8억이 나옵니다. 상속세금이. 그러면 자 보시면 6억 8천의 퇴직금을 가족들이 수령을 했는데 4억 8천을 내면 얼마 났습니까? 2억의 현금을 보유하는 거죠. 대표님은 과연 현재 퇴직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연봉 1억 5천에 10년 근무한 분이 4억 5천이 나오는 겁니다. 3배수일 때. 근데 똑같은 분인데 퇴직금 10억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에는 이 만약은 그거죠. 타의적인 퇴직을 얘기합니다. 퇴직금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대표님. 퇴직금에 법인의 주식 가치를 감소시키고 가족의 상속세금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뭐냐면 퇴직금은 법인의 손익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 과세관청에서. 그래야만이 법인 자산에서 차감이 됩니다. 법인에서 4억 5천인데 10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5억 5천이 가지입금으로 처리돼 버리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산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번에 퇴직금은. 현재 법인에서 현재 대표님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식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거기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못 미치는 쪽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자, 가업 상속시와 승계시가 있습니다. 가업 상속 승계시는 뭐냐면 대표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하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2, 3년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가업 상속시는 만약에 갑자기 대표님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식 가치는 하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상속자산이 줄어서 상속세가 감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받은 퇴직금으로 상속세를 내고 가능하면 가지입금도 있으면 상환하고 현금이 남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컨설팅한 회사 말고는. 그래서 법인의 자산 규모, 확장석, 가업승계 등 각각 법인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3배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임원의 퇴직금은 상속세 납부 지원 마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와 배당, 자기주식,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각각 이런 법인의 기능들이 세금 효율화와 징여세 납부 재원, 상속세 감소 방법, 그다음에 상속세 납부 재원이 되기도 하고요. 가지입금은 자산 증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지입금은
해도 된다는 것이죠.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한번 2부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가치는 세금 감소의 도구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식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자녀 자산이 100억이라고 하고요. 법인은 똑같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개인은 그냥 100억이 평가돼서 그 금액으로 상속자산에 들어가지만 법인의 자산이 100억이 있어도 주식가치가 50억이 되면 50억이 되는 거고요. 200억이 되면 200억으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가치는 세금 감소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와 배당, 퇴직금, 자기주식이 법인 정관에 의해서 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정관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법인 정관은 법인의 모든 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컨설팅을 한다는 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고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내부 관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